안녕하세요. 즐거운 확률과 통계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네. 당연히 이번에는 등교 계약을 할 줄 알고 여러분과 온라인에서는 그만 만날 줄 알았어요. 등교 계약을 하려고 쌤 나름대로 반에서 책상을 4줄로 나름 2m 이상으로 간격을 벌려 놓았고, 그리고 공기 정화 식물까지 다 각 교실마다 선생님들이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막 소독제도 준비를 했고 하면서 다 만만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만 오면 되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 그 황금 연휴 기간이 그게 문제였나 봐요. 황금 연휴 기간에 뭘 그렇게 많이 댄스, 춤을 추러 갔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황금 연휴 기간에 누구보다 의미 있게 잘 보내셨나요? 의미 있게 나름대로 다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거는 고3이니까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지금 중요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꿈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쌤도 지금 이거 온라인 강의를 찍기 위해서 나름 큰맘 먹고 갤럭시 탭을 샀어요. 참 어떻게 강의를 찍어야 하나 막막해 하다가 그래 이참에 한번 질러보자 라고 해서 100만원짜리 갤럭시 탭을 샀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찍어 놨었잖아요. 근데 앞불사 지난 주말에 갤럭시 탭에 있는 S펜이라는 게 망가진 거예요. 뭐 하나도 인식이 되지도 않고 글씨가 써지지가 않아. 그래도 삼성이 진짜 좋다는 게 뭐냐면은 주말에 AS를 받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펜은 그냥 새 걸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나름 한 달이나 썼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엄청 기뻤지.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강의를 찍으려고. 그래도 이제 이 갤럭시 탭을 좀 더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글씨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 펜을 바꾸자마자 여전히 글씨가 또 안 써진 거야. 새 펜인데도. 그래서 쌤 진짜 완전 머리에 지진나고 망연자실하고 완전 우울해 있다가 다행히 학교에 S펜이 더 구비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빌려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쌤도 진짜 너무 막막한 거야. 갑자기 이게 펜이 안 되니까. 하지만 어떻게 찾다 보면은 그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눈앞이 깜깜하고 과연 잘 될까 많이 불안해하다는 거 알아요. 나 역시 겪었던 거니까. 하지만 그건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한 줄의 빛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원래 불안함은 더 열심히 함으로써 극복한다고 하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 친구들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계속 학사 일정이 변경이 돼서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힘들어 한다는 거 알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조금만 더 잘 버텨봅시다. 네, 그럼 한번 화이팅 하고 시작해 볼까요? 화이팅!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까지 다 풀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었냐면은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랑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까지 했었고, 오늘 시간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나가볼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건부 확률 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역시 우리 여기 말에서부터 한번 단어 뜻에서 한번 볼게요. 조건부 확률. 어떤 조건이 일어났다는 거네. 그럼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수학적 확률은 전체 사건분의 PA라고 한다면 전체 사건분의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이 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래. 이거야.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야? B가 일어날 확률이 궁금하대. 그럼 우리는 기존에는 이런 말이 없었다고 해보자. 요런 말이 없고 요것만 나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P, B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야? A가 일어났다는 조건이 있대. 그것도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B에 대한 확률이 얘가 진짜 주인공이긴 하지만 A가 일어났다는 조건이 들어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막대기 써주고 A다 라고 써줄 거예요. 읽을 때는 P, B바 A다 라고 읽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특별히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기존에서 A 사건, B 사건이 있다고 얘기를 해보자. 기존에 구했던 P, B라는 거는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사건 B의 확률을 구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뭐예요?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누가 일어나길 원해요? B가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되겠냐? 얘가 궁금하다는 거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P, B바 A라는 거는 어떤 전제 조건 들어가 있어요? A가 일어났다.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어떻게 얘기했어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A 분의 A가 일어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B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NA 교집합 B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분모 분자를 NS로 나눠볼게요. 그럼 NS로 나눈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가 돼요? 여기 좀 작게 적어볼까요? NA 교집합 B에다가 NS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 뭐 보이는 거 있나요? 요거 뭐예요? 전체 경우의 분의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그렇지. 뭐예요? PA. 얘는 뭐다? 이거. 얘는 PA 교집합 B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B바 A라는 거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NA분의 NA 교집합 B라고 구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어떻게 BA분의 BA 교집합 B라고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기존에서는 S를 표본 공간이라고 보고 B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때 일어난 B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마치 뭐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A를 표본 공간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라는 거네. 결국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나 버려서 전체 집합을 제한하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이거 한번 기억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는 어떻게 되냐면 A를 분모에 보내주고 분자는 두 개를 교집합해줘라. 그럼 마치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P, A바 B의 여집합이라고 나와도 우리 문제 없네. 분모는 뭐다? 그렇지. P, B 여집합
확률. 분자는 뭐다? B,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는 거겠고, 아니면 N, B의 여집합의 경우의 수에다가 분자는 2개 교집합. 이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 가능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럼 간단한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두 사건 A에 B에 대해서 개념 확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BA가 3분의 2고요. BB가 2분의 1이고요. PA 교 B가 5분의 1일 때 1번 PA바 B를 구하여라.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쌤이 뭐라 그랬더라? BB 분자는 교집합 PA 교 B PB는 2분의 1 PA 교 B는 5분의 1 계산 번분수 5분의 2 2번 이번에는 B바 A지 뭐. 얘도 계산 가능하십니까? 분모는 BA 분자는 교집합. 그러면 PA는 2분의 3분의 2, 5분의 1, 번분수 계산 10분의 3이더라. 너무 쉽네. 아니면 좀 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B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것도 쉬운데? PA 주사 6개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 3, 2분의 1. 그 다음에 A 교 B 짝수면서 소수인 거는 뭐가 있어요? A는 뭔데? 2, 4, 6. B는 뭔데? 2, 3, 5. 교집합은 2 하나. 그러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더라. 얘는 뭐예요? 분모는 BA. 분자는 BA 교 B. 되니까 BA는 6분의 3. 6분의 1. 번분수 3분의 1이더라. 너무 간단해요. 하지만 시험엔 이렇게 너무 단순 계산이 나오지는 않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엄청 쉬운 문제로 점수 주기 위한 문제로 나오겠고요. 그러면 시험이나 모의고사에는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분명히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B바 A라는 건 뭐예요? A 사건이 일어난다는 조건 아래서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했었냐면 분모는 PA이고 분자는 PA교 B라고 구했었는데 아까 같은 단순 계산은 엄청 쉬운 거 2점짜리나 점수 주기 위한 문제로 나올 거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분명히 이 PA분의 PA 교집합 B라는 거는 쌤이 아까 NA분의 NA 교집합 B라고 바꿔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사건 A랑 사건 B를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겠구나. 사건 A랑 사건 B에 대응만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문제를 푸는 강력한 테크닉이 있는데 그거는 또 뭐냐면은 쉬운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표로도 해결이 가능하더라. 아니면 실제로도 모의고사 3점짜리 같은 거는 표가 아예 주어져 있어서 표에 따라서 대응만 시켜주면 돼요. 쌤이 뒤에다가 기출문제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2개 또는 3개의 집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표를 그려서 파악하면 편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쌤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를. 그러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당연히 문과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과 친구들도 들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까? 그래, 그냥 이렇게 해보자. 남녀공학이라고 해보자. 우리의 꿈이죠. 강화 남녀공학 학교. 그러면 문과 친구들은 문과 남자 친구들은 쌤 수업을 6명이 듣고, 이과 남자 친구들은 5명이 듣고, 되게 소박하게 튜터링이에요. 꿈두레라고 하면 되겠다. 네. 그리고 문과 여자 친구들은 4명이 듣고, 이과 여자 친구들은 5명이 듣는다고 얘기를 해보자.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문제를 해볼 거냐면, 첫 번째,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여라. 남학생의 확률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냥 수학적 확률이잖아. 남학생의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면 전체 몇 명 있는데요? 전체 20명 중에 남학생은 몇 명? 요거지? 11명이다 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임의로 한 명을 골랐더니 문과 학생이었다.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은 요런 게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1번과 2번의 차이 알겠습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임의로 한 명을 골랐을 때 남학생의 확률이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임의로 한 명을 골랐는데 문과라는 걸 확인했고, 그 중에서 문과라는 학생이 벌어진 다음에 진짜 궁금한 거는 뭐야? 남학생인 게 궁금하다. 그럼 2번은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은 한 명을 골라봤는데 문과래. 일단은 한 명을 골라봤는데 문과래. 그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네. 전체는 몇 명이에요? 문과인 남학생은 10명 중에서 남학생인 거는 그 중에 남학생은 6명. 그러면 계산하면은 10분의 6이라서 5분의 3이다 라고 해야 되겠다. 차이 아시겠어요? 1번은 바로 수학적 확률이고 2번은 문과라고 제안을 했네. 어떻게 했어요? 전체 집합이 되는 표본 공간을 축소시켰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2개로 나누어져 있다. 시험에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서 직접 파악을 하셔야 하는 건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사건의 범위를 표본 공간을 줄여놔서 그 중에서 얘가 일어날 확률을 따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까 하던 대로 어떻게 풀어도 되는 거야. 한번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문과 학생이었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문과 학생, B는 남학생. 그럼 우리가 한 구조대로 아까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남학생인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더라? 문과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PA분의 BA 교집합 B라고 할 수가 있겠고, PA는 전체 20명 중에 문과 학생은 10명, 그 중에서 20분의 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과이면서 남학생인 거는 요거 6명 이렇게 되니까 역시 10분의 6, 5분의 3이 될 수가 있겠다. 네, 요런 거예요. 시험 문제는 우리가 해석만 잘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만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조건부 확률은 전체 집합이 되는 표본 공간을 축소하는
한다라는 거죠. 한번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가져왔어요. 2018년도 수능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쭉쭉쭉쭉 어느 고등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A를 희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지역 B도 희망한 학생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 느낌 오십니까? 이 문제를 보고 수학적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인지 보이십니까? 조건부 확률은 마지막 두 줄을 잘 봐야 되는데 A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B도 희망하기를 원한대. 결국 A를 희망한 학생 중에서 B도 희망한 학생에게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전체는 A를 희망한 학생분의 N A 교집합 B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네. 그치? 얘는 뭐가 돼? 180분의 140이라고 해서 정답은 9분의 7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쌤, A를 뭐라고 잡았어요? 이때 A는 당연히 A를 희망한 학생, B는 B를 희망한 학생이라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좀 더 시험 문제가 응용이 된다면 표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표를 그려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2017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다 읽어보셨어요. 네. 아직 안 읽은 친구는 잠깐 멈췄다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쭉쭉쭉 전체 360명 그리고 체험학습 A, B 선택했고 A 어쩌고 남자 있고 여자 있고 근데 마지막 두 줄 중요하다 그랬네.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느낌 오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어진 많은 상황을 표를 그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짜리를 한번 그려볼 거야.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느낌이 온 것 같아. 왜? 전체 360명 중에 하는 게 아니라 B를 선택한 학생이라고 표본 공간을 줄여놨네. 그러면 표를 그려보자. 분명히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A, B를 잘 잡으면 된다 그랬네. 왜? P, A바 B라고 해서 A랑 B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어떤 표를 할 거냐면은 이런 표를 하면 되겠네. A가 일어나, A가 안 일어나, B가 일어나, B가 안 일어나 라고 해가지고 뭔가 잘 색감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A로 잡고 뭐를 B로 잡아야 돼? 쌤이 뭐라 그랬어? 마지막 두 줄을 보라고 얘기를 했었네. 여기 단어로 바꿔볼 거야. 근데 여기 단어로 바꿔보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B를 선택해. B를 선택 안 해. 남학생이야, 남학생 아니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의 단어로 바꿔볼게요. 바꿔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 이 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B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는 A를 선택하겠고요. 그리고 남자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겠구나. 남자거나 여자가 되겠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여학생인 수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여학생은 모르네. 여학생 뭐라고 둘까요? A라고 더 주면 되겠다. 그럼 우리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자. 먼저 주어져 있는 거는 뭐냐면
A를 선택한 남학생은 90명, A를 선택한 남학생은 90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를 선택한 여학생은 70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우리는 여학생 수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해주면 여학생은 여기를 A라고 한번 더 보자. 지금 정답은 우리는 여학생 수는 70 플러스 A라고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가 몇 명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전체는 360명이래. 얘는 160명이야. 그러면 B를 선택한 친구는 200명이구나. 그럼 여기도 우리 찾을 수 있을까? 이쪽 칸 뭐야? 200 마이너스 A라고 해줄 수 있겠죠. 왜? 두 개를 더해서 200이니까. 그 중에서 한번 우리 주어져 있는 조건 한번 볼게요.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은 얘가 5분의 2라고 나와 있구나. 그러면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는 200분의 남학생인 거 200 마이너스 A가 뭐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라는 거겠네. 계산해 볼게요. 곱해보면은 전 마이너스 5A 400 600 5A A는 얼마 나오십니까? 120 나오는구나. 그럼 계산 끝났네. 이 친구가 120이래요. 그럼 여학생 수는 몇 개다? 190명이다. 3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마지막 두 줄을 잘 봐서 문장을 해석해서 표를 그려서 우리가 해결만 해주면 되는구나. 어려운 거 아니네. 조건부 확률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 해결해 가자는 거예요. 한번 B, A바 B라는 거는 뭐였어요? B가 일어난 조건 아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림 기억하세요. S, A, B에서 B가 일어난다는 조건 아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PB, B, A교 B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NB, N, A교 집합 B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거 뭐 해볼까? 쌤이 피자를 엄청 좋아해요. 피자. 집에 와봤는데 쌤이 지금 먹을 거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약간 아침마다 요즘에 4시 반쯤에 일어나는 이유도 빨리 먹기 위해서 해서 막 족발 같은 것도 시켜놓으면은 한 족발에서 일부분만 먹고 그 다음에 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서 한 4시 반쯤부터 뭐 먹으려고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민감한 쌤한테 집에 와봤는데 피자가 없어진 거야. 그래, 그럼 진짜 얼마나 황당하게 해서 피자가 없으면 짜증나지. 네, 좀 이렇게 먹을 거에 욕심이 많아서. 그럼 이것 좀 한번 해보자. 피자가 없어질 가능성이 전체의 60%라고 해보자. 그럼 많지. 근데 이거 엄마가 치즈를 드셨을 가능성은 전체의 10%이고 또 아니면은 아빠가 치즈를 드셨을 가능성은 전체의 10%이고 아니면 강아지라고 해볼까? 강아지는 없지만 강아지가 치즈를 먹었을 가능성은 전체의 10%
이다. 요런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문제로 넘어왔어. 1번. 뭐냐면, 엄마가 치즈를 드셨을 확률은 뭐가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문제는 뭐냐면, 피자가, 치즈가 아니고 피자죠, 피자. 치즈 생각하다가, 피자를. 그럼 이건 1번 같은 거는 뭐냐면, 피자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피자가 없어졌다는 거네? 그럼 엄마가 피자를, 치즈 피자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해요. 다 피자라고 할게요. 피자. 엄마가 피자를 드셨을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엄마가 피자를 드셨을 확률은 전체 20%라고 했으니까, 0.2가 되네. 요거야. 근데 2번, 집에 가보니, 쌤이 집에 갔어.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고서 집에 갔는데, 피자가 없어져 있었다. 그럼 멘붕 오지. 근데 그 중에서 엄마가 피자를 드셨을 확률은 요거는 어떻게 될까? 지금 보니까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피자가 없어졌다는 사건이 벌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엄마가 피자를 드셨을 확률이 궁금하대. 1번은 수학적 확률이지만 2번은 이미 전제 조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제 조건? 피자가 이미 사라져 버렸어. 내 피자. 그 중에서 엄마가 드셨을 확률이네. 그러면 먼저 전제 조건 2번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었다. 피자가 이미 없어졌다는 사건이 벌어졌네. 지금 보니까 이거네. 엄마가 피자를 드셨는데 그 중에서 피자가 이미 없어졌대. 없어짐. 그럼 뭐예요? 분모는 이미 뭐예요? 피자가 없어질 확률이고요. 그 중에서 엄마가 피자를 드셨을 확률, 여기가 되겠네. 그럼 피자가 이미 없어질 확률은 뭐가 되는 건데요? 뭐가 있어? 엄마가 피자를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빠가 드셨을 수도 있고요. 강아지가 먹을 수도 있다. 엄마가 드실 확률은 얼만데? 0.2에다가 아빠가 드실 확률은 0.1. 그 다음에 강아지가 먹을 확률도 0.1 중에서 그 중에서 엄마가 피자를 드실 확률은 0.2, 20%구나. 결국 계산하면 뭐예요? 0.6분의 0.2, 3분의 1이 되겠구나. 지금 보면은 조건부 확률에서는 분모는 1이 일어날 가능성도 이미 사건이 터져버렸어. 피자가 없어졌다는 사건이 터져버렸을 때 이 가능성 있는 용의자들을 다 적어주면서 그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 용의자를 분자에다가 적으면 된다는 거야. 쌤이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쌤은 부모님을 아주 사랑하고요. 얼마 전에도 어버이날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예고. 쌤은 부모님을 참 사랑합니다. I love you. 네. 그래서 결국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분모는 모든 용의자들, 조건이 일어난 것들, 이 사건들을 다 용의자를 적어주고 그 중에서 하나의 용의자를 적는 경우도 있더라. 네, 마치 이거야.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1개 나왔을 때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 보여요? 분모는 모든 용의자들을 다 적어놓고 분자에는 해당 용의자를 하나 적자는 거지. 그러면 지금 앞면이 하나 나왔을 때 전제 조건이 줄어들었네요. 앞면이 나왔다는 걸로. 그럼 앞면이 하나 나왔을 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는 100원짜리가 앞면. 그리고 500원짜리가 뒷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100원짜리가 뒷면, 5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 중에서 앞면이 하나 나온 게 100원짜리의 확률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분모는 모든 용의자들을 다 적어놓은 다음에 분자는 해당되는 경우만 들어간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럼 한번 계산해보자. 먼저 A가 앞면일 확률은 얼만데요? 앞도는 D니까 2분의 1, 1이 아직 안 끝났어. 500원짜리가 뒷면일 확률은 앞도는 D, 2분의 1 플러스 왜냐하면 1 또는 2니까 100원짜리가 뒷면일 확률은 2분의 1, 500원짜리가 앞면일 확률은 2분의 1. 그 중에서 얘가 들어가면 되니까 4분의 1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은 얘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돼가지고 쭉 계산하면은 4분의 2, 4분의 1, 2분의 1이 되겠더라. 마치 이거예요. 우리는 해당되는 경우들을 다 분모에 적어주고서 분자에는 그 용의자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지. 마치 어떤 걸 이용한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계산했을 때 B바 A라는 거 계산하면은 분모는 PA가 들어가고요. 분자는 PA요 B가 들어갔을 때 이때 PA라는 거는 어떤 사실을 이용한 거예요? 요거랑 요거 다 더한 게 PA잖아. 이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용의자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해당 용의자만 적어주는 거랑 같은 경우네. 당연히 3개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에서 이건 한 4점짜리 형태로 많이 나올 테니까 한번 꼭 풀어보세요. 풀어볼게요. 쭉 한번 멈췄다가 풀어보세요. 문제가 좀 길죠? 이런 문제 지금 한번 볼게요. 쭉쭉쭉 읽어봤는데 임의로 한 학생을 선택하였더니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 학생이 집단 A에 속할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친구들 중에서 A에 속할 확률을 물어봤네? 지금 이거라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친구들 중에서 A집단에 속한데 집단은 뭔데? A집단, B집단이네. 그럼 얘 이렇게 하면 되겠다. A집단에서 인터넷 사용하고요. B집단에서 인터넷 사용하고 마치 분모에 모든 용의자들을 다 적어놓고 그 중에서 해당 용의자 하나 A집단에서 인터넷 사용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표를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표를 이용해가지고 그리면 훨씬 편한데 우리가 아까 한 용의자들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문제 상황을 보자. 집단이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근데 지금 A집단은 0.6%, 그러면 B집단 0.4%네. 마치 표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 중에서 70%는 집 안에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0.3은 당연히 집 밖에서 사용할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B집단은 60%가 집 밖에서 사용한다네. 그러면 집 안에서는 0.4%, 그러니까 40%가 집 안에서 사용하겠다.
그럼 다 나왔어요. 한번 계산해보자. A 집단에는 얼마예요? 60%. 그 중에서 집안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친구는 0.7 플러스 B 집단의 비율은 0.4 곱하기 그 중에서 집안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거는 0.4. 그 다음에 해당 용의자는 누구? 요거니까 0.6 곱하기 0.7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계산해 볼게요. 다 100을 곱해주면은 42, 16, 42, 58. 그러면 약분 21, 29라고 할 수가 있겠다. 결국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그 표본 공간을 줄여주는 거죠. 용의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 해당 용의자를 찾아주는 게 조건부 확률이더라. 당연히 문장제 문제가 나오고 표를 이용해서 그리면 훨씬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교과서 문제는 예제 문제 2문제 나와 있는데 너무 쉬워서 우리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요. 직접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꼭 복습 필수입니다. 모르는 거는 언제든지 주저 말고 질문해 주세요.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게 절대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모르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무지의 자각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